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중국 이야기, 즉 음식이나 술, 어떤 생활 습관, 여행, 역사, 문화 등 어떤 중국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를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맛있는 중국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같이 마파두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파두부는 잘 아실 거예요.火锅나 어떤 마라탕과 같이 아주 대표적인 사천 음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마파두부에서 알아보는데 그 순서는 첫 번째는 마파두부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파두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마파두부의 향신료로 쓰이는 것이 화자오라고 있습니다. 이 화자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 그 중국이 여러 지방이 있는데요. 이 유독 사천성 음식에만 그 화자오라는 향신료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화자오라는 향신료가 사천성 요리에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는가 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 제가 이 맛있는 중국 이야기라는 중국 관련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요. 기왕에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채널을 찍을 때 사용했던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 중에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중국말을 익히는 그런 채널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디엔신 쫑원이라고 하고 저희 말로 번역은 새참 중국어로 했습니다. 그럼 이 순서로 여러분하고 다 같이 마파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파두부의 뜻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마파두부는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할머니가 만든 두부 요리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죠? 이제 마파두부의 그 마라는 뜻은 마에서는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얼굴에 자국이 있는, 보통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그 이제 마마 자국이 생기죠. 그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어떤 얼얼하다, 매운 음식을 먹어서 입안이 얼얼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삼배 옷을 만들 때 그 재료인 삼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파의 파는 노파할 때 그 파입니다. 그래서 그 파는 할머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부는 두부고요. 그래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할머니가 만든 두부 요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음식이 다 그렇겠지만 그 이름을 보면은 대충 재료가 뭐가 쓰였고 어떻게 요리를 했고 어떤 모양으로 요리를 썰었고 등등 많은 정보가 거기 담겨 있죠. 이 마파두부는 한 150-60년 전에 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저희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파두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중국의 사천성 지역에 그 수도격인 데가 성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두라고 하죠. 그 성도 성 외곽에 온시성을 가진 처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온시성을 가진 처자는 다 좋은데 얼굴이 좀 천연두를 알아서 그렇겠죠. 마마 자국이 있는 것이
좀 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자가 어쨌든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마마 쪽이 좀 흠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찾은 것이 그 성도에서 목재상을 하는 집안, 진씨 집안이랍니다. 거기에 넷째 아들, 뭐 마음이 상당히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한테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씨 처자가 이제 진씨네 넷째 아들한테 시집을 가니까 이제 진씨 부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둘 다 착했는데 이렇게 거기서 4명이니까 아들들이 4명이니까 그 동서가 있었답니다. 그 둘째 동서가 있었는데 그 둘째 동서하고 관계가 상당히 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티각태각하게 되고 자꾸만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진씨 부인이 야 이거 도저히 이렇게 잘못 생활하다가는 이게 참 본인들도 어렵지만은 집안 전체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했던 거예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성 밖으로 분가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어요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 성 밖에 만복교라는 일반적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교각이 있고 그 근처에는 아마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뭐 음식점도 많을 것이고 뭐 여관도 있고 그렇겠죠. 글리 이제 나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게 나가서 살게 되면서 그 남편은 아마 유채유를 하는 상점, 큰 상점에 취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아주 뭐 다부지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자리를 잡게 된 모양이에요. 아주 거기서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한 1년 생활하는데 이 진씨 부인한테는 이제 시누이, 막내 시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시누이도 아마 올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인지 이 넷째 그 언니가 참 올케가 사람이 좋아서 아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누이도 이제 그 집에서 둘째 올케하고 그 관계가 힘들어서 나온다는 것이 넷째 오빠네 집으로 와서 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게 됐답니다. 워낙 이제 그 진씨 부인도 마음이 착하고 주변에 잘하고 그 남편도 그렇고 하니까 주변 그의 상점이나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다 이 진씨 부인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아주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고 호감을 갖게 된 그런 상황으로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어느 날 그 남편이 배가 뒤집혀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도는 양자강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도 합니다. 그 상류에 성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인접해 있는데 그 나루토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만복교를 거쳐서 성도로 들어가는 그런 적이죠. 그래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배가 뒤집혀서 참 잘못되고 나니까 그게 한 10년 정도 된 모양이에요. 나온 지. 그러니까 이 시누이하고 그 진씨 부인이 살 길이 막막해졌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뭐 가진 재주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이 아마 상의를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하고 잘 알고 그러니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내보는 건 어떠냐 해서 아마 조그만 음식점을 낸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 장사가 다 끝나고 이제 점포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때 몇몇 그 단골들 그 나루토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랍니다. 아주 안면도 있고 평소에 많이 드나들던 단골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명 들어와가지고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진씨 부인한테 라오반냥,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그 여주인 보고 라오반냥이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은 라오반이라고 하고요. 라오반냥, 아주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뭐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진씨 부인하고 그 시누이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루 어떤 음식점을 하려고 음식 재료를 샀던 것이 문을 닫을 때쯤 되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왔을 때도 아마 재료가 얼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어떻게 좀 난감한데 어떡합니까? 단골이고 또 배도 고프다고 하니 뒤적뒤적 뒤져보니까 이제 두부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좀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그 두부 있는 거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썰고 그걸 이제 냄비나 이런 데다 물을 좀 넣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소고기 있는 거를 다져서 넣었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게 소고기 다진 걸로 썼는데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마파두부는 그 돼지고기를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뭐 향신료를 좀 이것저것 넣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아주 정성껏 두부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밥을 새로 짓고 해서 그 나루터 인부들한테 이제 대접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분들은 뭐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진씨 부인하고 그 시누이가 아마 음식 솜씨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이거 먹었더니 의외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도 와서 라오반냥 우리 그 앞전에 먹었던 그 두부 요리 좀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점점 그 횟수가 들어가고 또 주변에서도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분 저분 찾아와가지고는 라오반냥 그 앞전에 했던 그 두부 요리가 있다면서요. 그 두부 요리 우리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게 점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입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들 것이고 이 음식점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도 벌게 될 것이고 뭐 추측해 보면은 점포도 많이 키웠겠죠. 그래 이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마파두부가 거기서 한 사람이 잘 되면 주변에 비슷한 음식을 하는 이제 마파두부 요리를 비슷하게 하는 음식점도 많이 생길 것이고 점점 이게 이제 마파두부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음식이 돼가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게 한참 익숙해졌을 때 그 주변에서 이 할머니 진씨 부인하고 시누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음식에 대해 붙여진 게 얼굴이 얽은 할머니네 집에서 만든 두부 요리 이게 자꾸 얘기가 되면서 그 마파두부라는 게 아주 그냥 고유명사로 음식의 고유명사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국이 옛날에는 그게 사천성에서만 주로 먹던 음식이었었는데요. 중국이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마파두부나 사천 음식이 이제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이나 어떤 다른 어떤 국가에도 많이 퍼진 아주 보편적인 중국 음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마파두부의 향신료로 화자오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같은 사천 음식인 마라탕이나 호거에도 화자오라는 향신료를 씁니다. 그럼 이 향신료가 세 번째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추어탕집에 가시면 많이 드시는 게 있습니다. 산초라는 게 있죠. 이것도 조금 얼얼합니다. 이 화자오라는 게 저희 말로 그대로 하면 꽃화자의 화초입니다. 뭐 100% 똑같다고는 안 해요. 조금 더 화자오가
화초가 조금 더 얼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자오가 가진 기능이요, 어떤 세균을 이렇게 번식을 막아주고 세균을 또 멸균을 해주고, 뭐 멸균을 하는 거지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또 습한 어떤 기후 조건에서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답니다. 그게 산초고, 또 이게 얼얼하고 맵고 그러니까 이 향신료 화자오를 넣으면은 음식 맛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많이 먹으면 이제 속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어쨌든 맛있으니까 이걸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습한 상태에서 사람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화자오에 있었다. 요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도대체 이 화자오가 중국에 여러 지방이 있는데 왜 유독 사천성 음식에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말고도 일반적인 사천 음식에는 뭐 보편적으로 이 화자오를 씁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쓴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천성 지도를 보면요, 중국 지도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하의 요새이기도 하고요. 사천, 넉사자의 내천자입니다. 사천성입니다. 그럼 네 개의 강이 흐르는 지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원래는 그 사천성의 사천은 네 개 지역으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지 네 개 강이라는 뜻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개 강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개 강이 있으니까 물이 수량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천성을 포함, 그게 분지인데 평야지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사천성을 둘러서 높은 산들이 사방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나가는 데는 그 장강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거기가 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어떤 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천의 요새라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국지예요. 위촉오 삼국이죠.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 그리고 유비의 총나라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위촉오가 이렇게 뭐 세력이 비등비등했던 게 아니거든요. 유비는 한실 황손의 후손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 세력이 약해서 조주 밑에도 가 있고 뭐 유랑생활하고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하다가 유비가 제갈량을 만납니다. 삼고초려에서 제갈량을 모셔오죠. 그런데 이제 제갈량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조조나 송건하고 잘못 싸웠다가는 남원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유비한테 건의를 합니다. 유비 주군, 우리가 지금 세력이 약한데 참 들어가면은 땅도 비옥하고 그렇지만 외세의 침입을 막기는 용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세력을, 군비를, 국력을 증강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강성해진 다음에 유비나 손권을 쳐가지고 저희가 한실의 부흥을 꾀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제갈량은 그 사천성의 지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비가 총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천의 요새 지역이 사천성이고요. 또 사천성에는 재미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수추엔페이르, 사천의 개는 태양을 보고 짖는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개는 낯선 사람들이 오거나 낯선 짐승이 보이면 뭐 멍멍하고 짖고 그러는데요. 아니, 어떻게 매일 뜨는 하루 종일 떠 있는 해를 보고
개가 짖냐?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해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은 큰 산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수량은 풍부하고 강이 많고 평원지대고, 그러니까 습기가 많고 안개가 그냥 하루 종일 뭐 몇 날 며칠 뭐 한 달에 뭐 태양이 보일 수 있는 날이 뭐 별로 없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성의 개는, 총나라 개는 태양을 보고 짖는다 하는 사자성어까지 나왔죠. 그만큼 안개가 많고 습기가 많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피부에는 뭐 피부는 보들보들해지고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습하고 그러니까 뭐 피부병도 많을 것이고 병균에 약할 것이고 신체 건강하고는 좀 위해가 되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화자오라는 향신료를 쓰면 이게 어떤 습한 상태에서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더라. 그리고 이게 어떤 살균작용 역할도 한다더라. 그래서 사천성에서 하는 음식 재료로 그 향신료를 부분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쓰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건강하고 효과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꼭 건강뿐만이 아니라 맛도 또 매우니까 좋고요. 저희가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먹는 습관이 된 것도 아마 그런 어떤 음식 맛이 좋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천성에서 만드는 그냥 가진 음식에 전부 다 그 향신료를 이제 화자오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써가지고 이제 건강도 하고 어떤 습한 상태에서 사람도 보호해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천성에서 그 화자오라는 향신료가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그게 재밌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뭐 음식 재료로 하나 쓰는 것도 다 기후나 이런 일반적인 그 주변 여건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거를 뭐 새삼 느끼게 된 게 이 화자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마파두부와 관련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히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끝으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맛있는 중국 이야기 채널에 이왕 중국 관련된 채널을 운용하는데 간단한 중국어 몇 마디는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꼭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새참 중국어로 말을 했고요. 중국말로는 디엔신종원이라고 해서 점심 중국어, 마음의 점을 하나 찍듯이 간단히 먹는 그 식사를 저희들이 점심이라고 하죠. 그래 디엔신종원, 새참 중국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새참 중국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해볼 중국어는 나는 마파두부를 좋아한다. 我喜欢吃麻婆豆腐. 그 시환을 아이로 바꾸면 我爱吃麻婆豆腐. 나는 마파두부 먹는 걸 사랑한다. 그래 이제 그 뒤에 마파두부 대신 마라탕이나 어떤 그火锅를 넣으면 똑같이 我喜欢吃火锅, 我喜欢吃마라탕 하면은 나는火锅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나는 그 마라탕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맛있는 중국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첫 번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